국악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충주에서 시작하는 사운드 트랙 프롬 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윤하율입니다.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충주는 국악 허브 도시라는 이름 아래 전통의 울림을 오늘의 감성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운드 트랙 프롬 충주를 찾은 16번째 게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고산 서각연구회 성기태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교수와 총장으로 40여 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서각에 관심을 가지고 10여 년째 고산서각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고산서각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과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할지 너무너무 궁금되는데요. 네.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는 국악과 택견 등 전통 예술의 뿌리가 깊은 대표적인 예향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충주에서 전통 예술의 맥을 묵묵히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작가님도 서각인의 삶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서각이란 정확히 어떤 예술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각이란 말 그대로 각으로서 글씨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각자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지금도 각자라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현대각이 나오면서부터 서각이라고 하여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각은 기록 문화로서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절차적 또 수행 과정에서 다루기가 불편한 면도 있고 해서 좀 단절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는 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되게 멋있는 예술 같은데요. 이게 한자 그대로 좀 풀어보다면 글서의 새길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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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진짜 나무에 이렇게 새긴다는 글자를 뜻하는 그렇죠. 건데요. 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돌에도 새기고, 네. 우리 충주에서의 대표적인 서각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면은 국보 205호로 지정되어 있는 중원고구려비. 네. 이것이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면서 서각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또 유물이 또 충주에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서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합니다. 네, 대학 시절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네. 학교의 교수로 후 30대 중반에 이 서각 작품을 어느 분께 선물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전공의 공부하는 방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직접 접하진 못하고 퇴직을 임박해서 60대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서각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은 전공대로 다 공부를 완료하셨고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관심 있으셨던 서각의 길로 네. 작가의 길로 이제 걸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참 퇴직이 끝이 아니라 작가님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학생들과 평생을 40여 년간 살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사회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술, 서각 예술을 하면서 또 색다른 다른 분들과의 교감도 갖고 서로 연구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으니까 행운 중에 행운이었죠. 서각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무형유산의 승계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주에 있으면서 한 3년여 동안 우리나라의 각자장이신
김각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네. 서각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왠지 처음부터 그 매력을 느끼고 네. 또한 그 제 성격에도 잘 맞고 해서 인연이 닿았습니다. 또 정말 귀한 인연을 만나신 것 같은데요. 네.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보유자이신 김각한 선생님께 네. 본격적으로 사사를 받고 네. 예술가의 길로 네. 이제 찾아서 걸어가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뭐 전수자이신가요? 이수자이신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이제 그 전수자입니다. 전수자. 그러니까 이제 네. 행운이죠. 그 김각한 선생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충주에서는 그 서각을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 이제 다니면서 한 3년여 동안 공부를 했는데 네. 그 다행히도 우리 김각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전수를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진짜 귀한 인연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우리 전통인 서각의 맥을 읽기 위해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와 별개로 또 작가 활동도 하지만 교육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제가 그 퇴직하기 전에 관심을 갖고 그 서각 예술을 배워왔고 평생교육원에서 알고 그 사회교육에도 좀 같이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네. 신청하는 수강생들과 또 인연을 맺게 돼서 네. 지금은 이제 작업실에서 한 50여 분이 요일과 시간을 받고 가면서 네. 그래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죠. 참 작가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 수강생에 대한 교육 열정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다양한 연령층이 또 많잖아요. 네. 주로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교육계로도 제 아주 그 선배분인 80대 후반의 연령층에 있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젊은 분은 50대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직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야간에 나오시고 네. 또 이제 이미 퇴직하시고 주간에 오셔서 하는데 이 사회 교육이나 취미 활동으로서 배우는 그 공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 1회를 해서는 조금 이제 그 마음의 조임이 풀릴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선생님 아래 열정적인 제자까지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수업인 것 같은데요. 참 문화예술의 가장 큰 힘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이와 세대 그리고 살아온 환경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예술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참 깊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작가님과 회원분들의 결속력이 열정과 모여서 하나의 결실이 맺었다는 소식을 또 제가 들었습니다. 고산 서각 연구회 전통 현대 서각 회원전이 올해로 6번째를 또 맞이했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전시인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그 7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충주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 전시 테마를 승고개금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렇게 그러한 뜻도 믿겠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네. 같은 하루예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눈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로 생활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하루가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하루, 다른 하루 그것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데 예술 활동을 하면서는 더욱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편안해지고 또 정서가 함양됨으로써 서로의 인과관계도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효과도 있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참 엄청난 교육 철학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수강생들이 지금 이제 작품 전시회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모두들 이제 그 보람을 느끼고 또 전시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서각 문화 예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점검을 하고 또 서각 예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민들께도 알려드리는 그런 두 가지의 그 효과가 있죠. 네. 참 작가님 말씀 중에 옛것을 이어 오늘을 열다라는 전시 주제처럼 작가님께서는 몸소 서각의 맥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그러면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서각이라는 옛것을 지키고 이어간다는 것은 작가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문화예술이라든지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자면은 테마, 문화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주가 국악의 도시 또 문화 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가야금에 의해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예향 그 무술이긴 하지만 무예, 택견, 충주의 발상지가 이제 가야금이나 택견. 그렇죠. 또한 이 서각, 중원고구려비, 네. 그런 이런 테마가 있는 문화를 가지고 이런 것을 그 개성 발전시켜 나갈 때 그 지역이 발전하고 관광이나 지역 문화가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의 네. 벚꽃창신. 벚꽃창신. 네, 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참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작가님. 알죠. 네. 우리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지방적인 것이 왜? 다른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이라고 할 때에 세계의 문화를 이렇게 그 벤치마킹에 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모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그런 문화다. 그런 또 예술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참 서각 너무 멋있는 예술 문화 분야 같은데요. 근데 제가 조금 사전에 조금 봤을 때 네. 서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 문화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네. 뭐 우리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든 한문이든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도 생명이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소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소통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래서 그때는 그림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뭐 벽에나 아니면 바닥에 아니면 그 동굴 같은 동굴 뭐 데서는 이렇게. 벽 쪽에 네, 이렇게 뭐 사냥을 나는 하러 갔다든지 네, 농사일을 하러 갔다든지 하는 것을 같이 살고 있는 그 동거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도 이미 서각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네. 문자가 있기 이전부터 이 서각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나 사냥 다녀올게 네. 라고 해야 되는데 네. 글자가 없으니까 네. 동굴벽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했던 것도 서각의 시초이다. 그렇죠. 참 그렇게 보면 정말 오래된 문화예술인데요. 그렇죠.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충주의 국보로 지정된 충주 고구려비 예. 이것도 서각이라고. 그렇죠. 서각은 이제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네. 나무에 새긴 것을 네. 기본적으로 서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는 단순히 고구려 땅이 여기까지 되었다고 하는 국경의 표시도 있겠지만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삼국이 통일된 오늘에 와서 볼 때에는 그러한 기록 문화가 후세에 중요한 우리 인류의
결을 연구하는데 민족을 연구하는데 큰 아주 자료가 되니까 아주 그 기록 문화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 문화죠. 아, 그렇죠. 참 오랜 시간 이게 만약에 글씨, 뭐 종이로 남겨졌다면 사라질 수도 있던 문화가 그렇죠. 돌에 새긴 서각으로 나타낸 예술 문화여서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위대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진짜 문화 계승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서각이 가진 기록 문화로서 가치를 듣고 나니까 작가님의 작품들에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지만 그 중에 아주 애정하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했던 첫 번째 작품은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네. 또 풍경 달다라고 하는 작품은 그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풍경 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최초로 받은 이제 은상을 받았던 상이고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전시회를 이제 인사동에서도 하고 충주에서도 했는데 그 한 50여 점을 했는데 그 모두 그 소장하고 싶은 그 분들에게 그 작품이 넘어갔지만 그 두 작품은 네.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좀 애정하는 네. 아이들 작품들이 또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특이한 이력이 훈민정음 기념사업회에서 4절까지 있는 훈민정음 노래를 서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뭐 문자가 세종대왕에 의해서 장시된 훈민정음 자체가 또 세계적으로 지금은 가장 우수한 문자로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훈민정음 노래를 4절까지 그것을 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기념사업회 지금 대강당에 걸려져 있는데 단일 작품으로서는 가장 크고 네. 글씨의 길이도 상당히 길죠. 네. 그 훈민정음의 우수성이 있는 그런 그 문자에 노래를 새긴 것이 큰 보람이고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실 훈민정음 기념원 사업회랑 저랑도 인연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이 노래를 편곡을 했습니다. 직접 공연도 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지금 있었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4절까지 있는 서각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전혀 몰랐네, 그지? 네. 방송 전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네, 그죠?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또 가지고 그랬어요?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봤던 기억이 또 그래요? 새록새록 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 이따가 가능하면 네. 그 사진의 편성에 우리 저기 네. 넣을 수 있다면 제가 사진이 있으니까 그 저기 그 네. 사절까지 네. 했던 그 현몸을 사진이 있어요. 네. 그거 들을 테니까 그것을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론이죠. 올려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깊은 인연이 또 있었네요. 작가님하고. 참 서각이란 분야가 진짜 알면 알수록 깊이가 참 아주 높은 문화예술인 것 같은데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서각 작품을 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서각이란 예술이 가진 매력이 어떤 건지 네. 좀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우리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각 그러면은 돌이나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것에 근데 글씨를 같은 글씨라도 표현하는 방법과 그 어느 그 시사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글씨의 조형도 잘 해야 되죠. 네. 나무에. 네. 예, 그 조형을 어떻게 글씨를 잘 붙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서각을 파서,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색상을 어떻게 채색을 하느냐에도, 그러니까 조형을 하고 서각을 하고 채색까지 하니까 이것은 그 미술 쪽에서는 아주 종합예술이지요. 그렇죠. 그래요. 같은 내용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조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색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예술적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발전해 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라도 어떤 걸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참 글씨부터 디자인하고 색채까지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글씨를 뭐 이제 음각도 있고 양각도 있고, 또 음양각도 있고 음평각도 있고, 네. 음환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서각이다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는 그 여러 가지의 서각의 기법 중에서도 글씨에 어떠한 것이 이 글씨에 잘 어울릴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죠. 예. 참 나온 기법들이 좀 용어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기법들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음각과 양각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 음각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은 각을 45도 내지 35도의 각도로다가 V자 모양으로다가 파는 것을 음각이라고 합니다. 아, 네. V자 모양으로. 그런데 글씨에 따라서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음각으로 V자로다가 파게 되면은 나무의 밑에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해서 이제 평으로 해줘서 음평각으로도 하고, 또 이제 양각이라고 하면은 이 35도 내지 45도 각도로다가 높여서 이제 이 위로 네. 올라가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음각과 양각을 혼합해서 그 작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각이라 해서 음각만 사용하지 않고, 양각이라 해서 양각만 사용하지 않고 음양각을 같이 혼합해서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런 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V자로 생기는 35도 내지 45도의 V자 각을 한다는 것도 이제 그 수직적인 글씨나 이와 같은 건데, 이제 곡선이나 이런 데서도 꼭 그 음각으로만은 아니죠. 네. 그거보다는 각도가 변해야지 네. 또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배울 때는 그와 같이 이제 45도 각도로다가 V자 모양을 음각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쏙쏙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고무판에 이렇게 조각칼로 이렇게 파서 그림을 좀 만들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렇죠. 판화. 네, 판화. 네. 그런 것도 약간 서각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무형 그 유산 중에는 이런 그 서각이 참 필요한데, 네. 이것을 학생들에게 어린이에게 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기 쉬운 그런 그 판화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원조는 서각에서 나와서 그 판화도 이제 네. 그리고 손쉽게 또 그리고 가볍게 팔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도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서각으로 나무를 하고 망치를 사용해서 서각하는 것은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 어린이 때 저학년일 때 시키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삶 속에 서각이라는 문화가 진짜 뿌리 깊게 단단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판화도 어찌 보면 서각의 일종이고, 선사시 때부터 동굴의 벽화를 그리는 그렇죠. 것부터 네. 서각이었으니까 참 역사가 너무너무 깊은 문화여서 우리 작가님 덕분에
더 잘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작가님, 서각을 통해서 또 이제 수강생분들과 교육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마음도 치유하고 건강까지 챙기면서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요거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사회교육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또 저와 인연이 되어서 서각을 하신 분들 중에는 본인들 스스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네. 또 가족들로부터도 아주 그 서각을 하고부터 가정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네. 이루어진다고 많이 권장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은 서각에 몰두해서 전념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언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이게 무명무상의 상태로 머리에 잡념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그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그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님들이라든지 다른 그 요가를 하는 분들은 네. 정신을 마음을 고요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생각이고 다른 외부의 어떤 잡념이나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1시간, 2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몸과 마음이 당연히 건강해지고 네. 또 특히나 연세가 높으신 80대 후반에 뭐 이제 치매나 아니면은 그 정신력을 많이 잃을 그런 기억력이 떨어질 때인데 오히려 서각을 하면서 기억력이 살아나고 더 좋다고 해서 열심히 서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참 현재 나에게 만족하고 행복을 찾아가고 뭐 잡생감 요즘 바쁘다 현대 사회잖아요. 그 안에서 약간 쉼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서각이라는 문화인 것 같아요. 참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면요, 작가님, 앞으로의 작가님의 서각을 통해 더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바람이 있을까요? 네, 지금 충주에도 많은 그 서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학교의 어떤 정규 과정이 아니더라도 서각예술 학교 같이 좀 이제 규모도 더 크고 또 이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실과 네. 그런 그 교육 시설을 네. 가지면서 우리 충주 지역의 서각 그 유산인 중원 고구려비가 있듯이 거기와 이 서각을 접목해서 충주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그 개발해서 네. 충주가 그 서각 문화, 서각 예술의 꽃이 피는 그런 그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 참 전통을 지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이어갈 때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서각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전해주실 작가님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무 위에 인상의 깊이를 묵묵히 새겨가는 성기태 작가님과 함께한 1부 어떠셨나요? 2부에서는 소리로 만나는 충주를 통해 국악의 선율과 함께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